저는 예은화를 파지티브하게 보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플랜 A대로 들어가면은 따따블로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먼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네. 퇴직연금이나 ISA, IRP 이런 걸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다 편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엔화 투자는 이제 시기가 끝난 건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네, 일단은 이제 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통화 투자는 가장 어드밴스 투자입니다. 어드밴스 투자고 굉장히 변수가 많은 투자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 너무 큰 비중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게 우리가 플랜 B,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면 생각보다 많이 깨질 수 있고, 반대로 플랜 A대로 들어가면 따따블로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먼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네. 저는 예은화를 파지티브하게 보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럼 그렇게 보는 이유 마 대표 어떤 게 있습니까? 라을 때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금리 차라고 했잖아요. 네. 이 금리 차가 뭐였냐면은 US와 재팬의 차이인데, 양 팀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금리 차가? 10년물 금리 차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은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죠. 올라갈 거고, 네.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으니까 점점 좁혀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일본은 좀 금리를 스무드하게 좀 올라가는 쪽일 거고, 미국은 금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고 하면은 이게 일본이 되겠죠. 일본이. 네. 일본은 이렇게 되니까 이 갭이 지금 이만큼 낮지만은 갭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아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앞으로 추후로 더 줄어들 것이고, 특히나 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7월 달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기본적 가정은 9월 달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 이후에도 금리 인하는 쭉쭉쭉쭉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도 안 됐잖아. 맞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갭은 더 줄어들 거다. That's why.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차가 줄을 거니까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두 번째, 이거는 별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대요. 디펜시브 통화. 디펜시브 통화? 네, 디펜시브 통화. 이게 디펜시브 통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제가 방송에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강의 때 미국 경제가 현재는 좋지만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죠? 앞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 둔화가 되거나 침체될 것이다. 그렇죠. 특히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쿨링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쿨링 되고 있는 사인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란 말을 꺼내기 참 어렵죠. 워낙에 지금 소프트 랜딩 뷰가 주력 뷰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경제가 일정 부분 좀 나빠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달러는 강세로 가나요, 약세로 가나요? 달러는 약세가 되죠. 달러 약세로 되나요?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 나라 상황이 좋지 않은데 굳이 그 나라 통화를 살까요, 사람들이? 오케이. 네. 그래서 양 팀장이 앞으로 저런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예. 환율. 별로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러는 안전자산입니까? 안전자산입니다. Yes. 그럼 안전자산이 필요할 때는 경제가 나빠지면 안전자산이 더 필요한가요? 아닌가요? 필요해요. 빙고. 그럼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글로벌리, 비록 미국이 안 좋지만 글로벌리 미국이 안 좋다는 건 글로벌 전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벌어지는 거고, 그럼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나빠지는데 달러와 선호 현상은 더 강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vs 난 US 비달러 진영은 약세로 가고 달러는 강세로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네. 그러면 비달러 진영에 수만 가지 미국을 지원 다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달러는 오히려 강세라고 비달러는 다 약세로 떨어질 거잖아요. 네. 이 비달러 진영 안에 원화가 들어있죠. 맞아요. 자, 그런데 전 세계
모든 통화가 미국 경기 나빠지면 다 약세로 가거든. 달러보다 약세로 가는데 딱 두 놈만 달러보다 오히려 강세로 가요. 경기 나빠지면. 항상 모든 어떤 우리가 웨이 오브 띵킹은 달러를 중으로 봐야 돼요. 달러를 봤을 때 그냥 비달러 진영이 가장 대표적인 게 원화지 않아요? 원화는 아까 만약 미국 경제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제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원화도 안 이론적으로 좋아집니다. 약세로 가죠. 네, 약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약세 한 5% 간다 합시다. 그죠? 이건 우리가 리만 사태 도 그렇고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당시에 환율이 폭등하거든요. 네. 그 약세로 갈 거잖아. 이렇게 예를 들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 10% 정도 밀린다 합시다.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일반적으로 비달러 진영이 다 약세로 가니까 원화는 한 10% 정도 약세로 갈 수 있죠. 그런데 대다수 모든 통화는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딱 두 나라가 미국이 안 좋았을 때,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다른 나라와 달리 두 나라가 달러보다 더 강세로 가요. 누구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팬, 스위스 이 두 가지 통화가 네. 안전자산입니다. 달러보다 더 안전자산입니다. 그냥 직관적 얘기를 다뤄보죠. 리만 사태 때 2008년에 달러 대비 원화가 우리가 미국에서 불났잖아요. 미국이 불났는데 한국 원화가 어떻게 됐다? 한 30% 이상 깨졌어요. 네. 그죠? 그때 30% 깨졌고 이때 엔화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놀랍게도 엔화가 달러보다 무려 20% 강세를 갔어요. 와.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엔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엔화를 갖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되냐? 원화 대비니까 30%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화 대비 엔화 환율 할 때 계산할 때 처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화를 계산하려면 원, 달러, yen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엔화를 갖고 있다는 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엔화를 갖고 있다는 거는 보세요. 출발점이 원화, 달러, 엔인데 원화에서 달러 갈 때 20% 올라가고 달러에서 엔으로 갈 때 또 그러니까 30% 올라가고 여기 올라갈 때 또 20% 올라가니까 토탈 50%가 한국 입장에서 만약 그런 이벤트 때 갖고 있으면 50%가 올라갑니다. 두 놈만 유일하게 경제 나빠서 달러 대비 더 강세로 가는 통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난 USA 진영이 있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곱하기 2로 먹는다.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현재 글로벌 매크로가 미국이 점진적으로 경제가 둔화되는 가능이니까 이런 일본이 방어적 통화라는 특성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우리가 옌캐리 트레이드라고 옌캐리 트레이드. 네. 옌캐리 트레이드라고 사람들이 많아요. 옌캐리 트레이드. 옌캐리 트레이드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놓고 투자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돈을 잘 번다고 해야 되나? 와이즈하게 버는 사람 뭐냐면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돈 버는 거잖아. 리소스만 재배치해서 돈 버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한다? 자, 가정해 볼게요. 그동안에 일본에 지난 1년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일본은 대출금리 얼마였어요? 0, 마이너스. 그러면 그래가 엔화로 환전해서 내가 100억을 빌려. 근데 이자율 없잖아. 이자 네. 없잖아. 100억을 빌려서 브라질 갑시다. 돈을 환전해서 브라질 투자해. 그러면 10%잖아. 그러면 100억 갖고 1년 동안 단순 계산하면은 10% 수익이니까 10억을 벌잖아요. 이자만. 네. 그리고 1년 뒤에 상환해. 근데 이자 비용이 없잖아. 네. 앉아서 10억을 먹잖아. 10% 먹잖아. 그렇죠. 그죠? 이게 옌캐리 트레이드예요. 근데 더 도움은 뭔지 아세요? 동구가 더 좋은 건 뭐냐? 옌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 사람들이 여기 페어를 하나 더 붙여서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100억을 빌려서 0%의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고금리 투자산을 투자하는 게 옌캐리 트레이드인데 여기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엔화 숏이에요. 내가 엔으로 100억을 빌렸는데 1년 뒤에 상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엔화가 동구가 더 약세로 가. 그럼 내가 1년 뒤에 100을 상환할 필요 없이 10% 가면 90만 상환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고금리 채권 여기서 10% 먹고 상환하면 그 10% 먹지만은 만약 얘는 동구가 10% 더 깨지면은 여기도 10% 또 먹잖아. 그렇죠. 20% 먹는 거죠. 그게 옌캐리 트레이드고 옌숏이에요.
옌캐리 트레이드는 항상 예너와 숏 플레이와 같이 걸려 있어요. 만약에 이게 리버스 되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옌캐리 트레이드의 대전제는 뭐냐면 예너화가 뜨면 안 돼요. 우리가 예너화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양국 간의 금리 차이인데 지금 맨 처음에 서두에 있는 것처럼 금리 갭이 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예너화가 강세 프레셔가 느끼는 거고 달러 대비. 강세로 프레셔가 가면은 옌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사람들이 청산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의 예너화의 투자를 예엔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데 어디냐 최근에는 스위스를 권합니다. 그런 와중이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 금리 양국 간의 금리 쫙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옌캐리 트레이드가 이게 패가 꼬이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상환할 때 금리 왔으니까 이 플레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너가 강세로 가면은 옌캐리 트레이드 된 거를 해칭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옌 숏을 해놓은 거를 커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예너가 약세로 갈 거로 걸어놨는 거를 반대로 예너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로스컷을 치려면은 현물 사들여야 그렇죠. 딱 스퀘어 되죠. 네. 그러면 우리 예너가 추가 더 강세 갈 여지가 있죠. 경제가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좀 약하게 가면은 일본 예너 자체가 디펜시브 통화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너가 강세로 갈 수 있고 예너가 강세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옌캐리 트레이드가 오히려 리버스가 돼야 되고 그럼 숏 쳤던 애들이 박살나는 거고 그거를 커버링 하려고 하면 현물 잔뜩 사들여야 되고 그러면 얘는 강세로 가는데 현물 또 사들이니까 더 강세로 갈 수 있죠. 만약 네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은 중국 때문에. 중국이요? 중국이고 트럼프 때문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60% 때린다고 하잖아요. 물론 블러핑일 수도 있고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60% 때린다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 물건이 더 이상 싸지 않잖아요. 중국 이외 나라로 이제 수출선을 다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거 있냐면 머시너리, 기계류, 자동차, 서킷, 그리고 케미컬 이런 것들이 또 일본이 잘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수출 품목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관세 딱 치워지면은 이렇게 수출 일본을 이렇게 돌아서고 일본을 돌아서면은 일본 자체가 무역 수지가 좋아질 거잖아. 그럼 그것도 예나 강세 요인이잖아요. 예화는 내가 몇 달 뭐 반년, 1년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2, 3년 이상을 호흡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되게 편하실 거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에 왕창 지르는 게 아니라 조금 그렇죠. 그러면 편안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어쨌든 엔화가 강세로 갈 것이다. 왜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 좀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본인이 뭔가 엔화를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요즘 국내에 이제 많이 나와 있죠.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 예너 강세로 간다는 로직의 가장 대전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좀 내려서 양국간 금리차가 주는서 예너 강세로 간다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장기 국채를 투자를 해서 예너화로 우리가 그 통화를 갖고 있으면은 표현이 따따블이죠. 그죠?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 그죠? 그러면은 예너화가 강세로 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요게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TLT 있죠. 네. 예를 들면 그 가정해 봅시다. 그냥 예를 들면은 듀레이션이 10년짜리예요. 네. 듀레이션이 10년짜리인데 만약 금리가 1% 내린다. 그러면 10년 만기, 그러니까 10년 듀레이션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요. 금리 1% 내리면 가격이 얼마나 오르나요? 10% Yes, sir. 올립니다. 그래서 10% 수익이 나고,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1% 내려서 예너화가 우리가 지금 152, 153이니까 연초 정도 가도 140이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미국 금리 인상 개시할 때가 115인데 그거까지 과하고 그냥 한 130이나 140 정도 그러니까 보수로 봅시다. 140 정도 간다. 라고만 하더라도 10%죠. 최소 10%잖아요. 네. 거기서도. 예를 들면 그 최소 10%.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너화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장기 채권 ETF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20% 정도가 수익이 나는 거죠. 예너 표시 장기 채권을 좀
포트에 좀 제한적으로 분할로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방법은 두 가지죠. 일본에 직접 상장되어 있는, 도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예나 표시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근데 좀 번거롭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국내에 KB인가요? KB하고 제가 에이스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두 군데 회사가 그 지금 국내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예나 표시 미국의 장기 채권 ETF가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어떤 우리가 큰 매크로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조급하게 접근하지 말고 긴 호흡에서 하면 나쁘지 않은 투자의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엔화 표시 장기국채, 미국 장기국채 ETF는 퇴직연금이나 ISA, IRP 이런 걸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21이라고 하죠. 도쿄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는 예나 표시 미국 채권 ETF 같은 경우는 도쿄에 상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넣을 수 없는데, 국내 상장 채권 ETF들은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 예나 표시 미국 채권 ETF들은 다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다 편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수업 끝나면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조금 통화와 채권 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게다가 이런 내용을 이해하려면 전체 향후의 매크로 그림까지 다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해하는 것만큼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가 예나 관련해서도 한번 통찰력 있게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통찰력이 조금이라도 도움 대십사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눠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